다음 광고. 자, 저희가 선물로 지금 하나씩 드렸는데 전 토요일 날 받아갔습니다. 네. 라피엘 랩스 스킨케어 3종. 네, 그렇습니다. 요새 화장품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날이 진짜 건조해져가지고. 얼굴 너무 땡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다 턱이 2겹이시네, 여성분 빼고. 뭐 턱이 한 겹인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뺐었어요, 다 살을. 이현경 씨한테서. 네네. 예. 보통 턱은 2겹 정도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없을 텐데, 턱이. 2겹이야, 2겹은. 예. 아니 어디 떨어져 보세요. 이게 턱이 한 겹밖에 없으면 크게 부딪힙니다 이게. 풀어버립니다 여기. 완충이 딱 이 정도는 미덕이지 살짝 쿠션으로 이제 미덕. 올라와야. 네. 네. 피부 연구소라는 의미의 라피엘 랩스, 피부의 건강함을 자연에서 찾아온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라 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성분으로 피부 건강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라피엘 랩스 스킨케어 3종을 소개합니다. 라피엘 랩스 스킨케어 3종은 정제수 대신에 라벤더 꽃수 83%, 이 꽃물인가 보죠?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보타닉 콤플렉스 성분을 담은 소프트너 스킨입니다. 그리고 보습과 피부 재생에 탁월한 코코넛 유래 성분 코코 카프릴레이트와 효보베타 글루칸을 담을 크림 2종 로션,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 91.8%의 아데노신 함유로 주름 개선을 돕는 앰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앰플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엑기스로 돼 있어서 조금만 써도 그쵸. 에센스보다 더 이렇게 농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특정 부위 이런데, 특정 부위. 그런데 예. 많이 쓰시죠. 비싸니까. 네. 얼굴 다 발라도 되는데 그렇지. 비싸니까. 이영경 엑형이 오시니까 이 화장품 광고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 저번에 몰라가지고 먹을 뻔했잖아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맛으로 알려드릴게요. 먹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내장 피부를 네. 깨끗하게 하려고 내장 주름 개선. 뇌주름 개선. 네. 자, 네. 그래요. 눈물 나. 네. 그동안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에는 호주 청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5대 영양소와 100여 종의 효소를 갖춘 블루그린 알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 김용민닷컴에서는 부담 없이 라피엘 랩스의 전 제품을 특별한 가격과 이벤트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품은 정가 대비 20% 추가 할인, 세트를 구매하실 경우 정가 대비 30% 할인에 4만 원 상당의 크림을 하나 더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여성분들께는 소프트너, 앰플, 크림 이렇게 3종 세트를, 그리고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걱정하는 남성분들께는 소프트너와 크림 2종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분과 영양을 라피엘 랩스 스킨케어 3종 세트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로 열어? 이게 스킨인가요? 아, 네. 여기 이게- 앰플이네요, 앰플. 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앰플을 화장 단계에서도 쓰고요. 요즘 네. 쿠션이라 해서 이렇게 두드려 바르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네. 조금씩 넣어서 발라서 쓰셔도 되게 좋아요. 오. 향 괜찮아요? 이런 걸 네이처라고 하는구나. 이게 앰플인가요? 향이 네, 너무 그게 좋네요. 앰플입니다. 여기 바르세요, 여기. 네, 향 주름 좋다. 있는데 보통 바르거든요. 향 좋다. 주름 있는데. 네, 요거를 바르세요, 이렇게. 그래? 이게 이렇게. 진짜 자연향이네. 그 배에도 라벤더 향. 바르면 주름이 네. 개선되나? 그건 안 해봤어요, 제가. 이게 그 화장품 이거 어디다 여기다 눈 요렇게. 네. 이런 게 아니라 딱 향이 자연향이 딱 나네. 그러니까 정제수가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들어있어요, 진짜 정제수가. 정제수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오래 파니까. 그러니까 자연 성분 왜? 주름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자, 내 피부에도 그럼. 새로 만난 내 피부. 네. 근데 예전에는 왜 비싼 화장품들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쓴대요. 이게 향이 향이 인공적이지 너무 않아서 참 좋다. 그쵸? 이거. 네. 냄새 좋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웃도어 작품은 뭐 자동차 방향제 냄새가 나가지고. 예. 그 남성분들도 왜 어디 사우나 갔다 오신 것 같은 그 그치, 화장품 그 저기- 있잖아요. 이게 남자 스킨이요. 음. 유독 세요.
그러니까 머스크 향이 너무 많이 나는. 엄청 센 건 엄청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진짜. 아, 그래 남자분들 특히 면도하시고 바르고 이러면 좀 순해야 될 텐데 피부 자극이 있어서 네. 그런 거 바르는 남자분들은 낮에 사우나 갔다 오셨구나. 뭐 혹은 요즘에도 남자분들이 이거 원체 그루밍이라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예. 앰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참 좋긴 한데 그렇게 바르고 밤에. 다음 우리 정상근 동지.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미디어오늘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길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네.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을 신청했더라고요. 보석. 네. 지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보석을 신청했고 이 보석 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공판 얘기가 주로 언론에 나왔지만 그 뒤에 이제 보석 관련돼서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심경을 토로했어요. 본인의 심경을 이제 보석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니까 왜 보석을 해달라고 하는지. 본인이 뭐 어떤 게 뭐 고통스럽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이 보석을 허가해달라. 여기까지는 뭐 많이들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오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에게 오해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다. 이 수감 기간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도 네 충분히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보석 신청할 때.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수많은 언론 보도 때문에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그래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동재 전 기자도 이 수많은 언론 보도를 접해보니까 이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본인이 안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뭐 하여튼 언론에서 누군가를 다룬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한 개인한테는 좀 어마어마한 그쵸.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관심의 집중도가 높은 사람들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에 그 집중 관심을 받았을 때 이건 좀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라온 서울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 좋은 일이죠. 어쨌든 후보에 올랐는데 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네. 전화와 취재 그게 엄청났대요. 아, 그렇지.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똑같은 질문을 얼마나 많이 근데 물어봤겠어요. 이게 좋은 일에도 이 정도인데 맞아. 그렇지 않은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났던 건데 지금 뭐 많은 기자분들이 뭐 이른바 이제 뭐 네티즌 분들이나 뭐 독자들을 뭐 그들의 언어로 이제 문바라고 부르면서 뭐 그분들의 이제 댓글을 때문에 이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또 상당한 스트레스와 또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듯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뭐 좀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여성분들에게 뭐 성희롱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욕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승환 씨한테 욕설을 퍼부었다가 이번에 그 재판에서 진 그쪽이 집행유예인데 징역형이잖아요. 뭐 형사로 보면은 사람 풀려나니까 뭐 별 문제가 있겠는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은 이제 민사예요. 네, 이것이 각종 민사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는 셉니다. 이거 돈으로 물어내야 돼요. 형사는 그냥 빨간 줄만 그어질 뿐인데 감옥을 갔다 오든 말든.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줄 많이 서 있던데요. 네? 줄 많이 서 있던데요. 네. 여기.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똑같은 혐의거든. 뭐 쌍욕을 퍼부어가면서 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몰라요. 나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근데 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비판을 할 수 있지. 나도 비판하는데 뭐 상대방이 나 비판하는 거에 좀 욕 좀 섞어서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야, 근데 말이 이건 뭐 진짜 제가 이거 한번 비판에 욕을 섞은 게 아니라 그 욕에 비판을 섞은 거예요. 네. 예전에 욕이 목적이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한번 되게 씹혔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냥 비판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소를 하시라. 그때 같이 씹혔어요. 엮이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아이 뭐 그런 걸 상대합니까? 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김용희 PD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그냥 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용하자니 내가 개그를 읽으면은 당연히 노란 딱지가 붙을 거라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동영 팟캐스트 중에 김용민의 측면 승부라고 있어요. 그 유료 버전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었어요. 와 이건 진짜 뭐 내가 유체이탈이 되더라고. 뭐냐면은 야 이 녀석 웃기는 녀석이네.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도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친구는 그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동종 전과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심 나오면 나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바로 민사로 갈 예정이고 저 1심 형사가 나오는 대로 이동영 씨가 또 다음에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줄이 쫙 서 있네요. 뭐 어쨌든 뭐 번호표를 받아야 돼. 그런 막 협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무 이제 괴로우시면 그냥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되지만 근데 어쨌든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이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된 사람들이 좀 겪을 수 있는 뭐랄까요 좀 황망함과 이 고통스러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당사자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중심에 섰을 때 본인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오보 하나가 아니고 그렇지. 또 잘못된 표현 하나가 그냥 그 기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그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좀 유도하는 좀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동재 씨도 좀 언론의 보도를 접해보니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MBN 관련된 얘기입니다. MBN 그렇죠. 예. 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이 최근에 지라시가 좀 돌았어요. MBN 관련해서. 이 뭐냐면은 MBN의 승인 취소가 통보됐다라는. 아 그런 얘기 그거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승인 취소가 통보됐다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언론계에서는 이 찌라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폭풍 같은 일들이 좀 몰아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보, 그러니까 오보라고는 볼 수 없죠. 어쨌든 찌라시니까. 아니 뭐 발표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하여튼 뭐 찌라시는 뭐 잘못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방통위가 바로 부인을 했어요. 이게 좀 정보지를 통해서 도니까. 그러니까 뭐 방통위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승인 취소 같은 일종의 징계 절차에 돌입해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 뭐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난 12일 그러니까 일주일 됐네요. 그 일주일 전에 그 MBN 경영진을 방통위가 불러서 일종의 이제 의견 청취, 청문회를 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방통위가 당신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이 승인 취소나 6개월 내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점을 통보를 했기 때문이고 이 얘기가 좀 와전이 돼서 이제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방통위가 이렇게 절차에 들어가 있듯이 MBN의 이 승인 취소 가능성이 막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승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방송법을 보면은 이 방송사가 거짓이나 이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재승인을 얻었을 때 이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이렇게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2011년에 이 종편들이 종편을 하겠다고 응모를 했을 때 방통위가 기준을 딱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종합 편성, 그러니까 뉴스도 하고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드라마 좀, 쇼 다 하려면 왜냐면 그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왜냐면은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없거든요. 뉴스랑 그걸 다 뉴스만 할 수 하거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예능만 하거나 네. 노래만 하고 음악만 하거나 아니면 보도만 하거나 바둑만 하거나 바둑만 하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PP들을 허락을 해줬는데 유일하게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모든 편성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엄청난 특혜의 그쵸?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좀 몇 개 좀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한 사람이 방송사를 좌우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의 가급적 여러 사람의 투자를 유치해라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고. 아 그러면 그 자산 한도에 그러니까 최저 미니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아마 그 모 신문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처음에는 30%인가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외부 투자를 받아서 채워와라.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곳에서 이제 공동으로 그렇지. 운영을 하는 형식이 되면 좀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와라라고 했던 건데 근데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고 또 MBN이 뭐 어디 투자를 받기가 힘들었는지 얘네가 뭔 일을 했냐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네. 그 돈을 그 임원들한테 나눠줍니다. 임원들한테 그 돈으로 MBN 투자를 해 주식을 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은행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네.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자는 회사가 냈어요. 그러니까 MBN 내부에서는 이게 배임이 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에 아무 의미 없는 손해만 끼친 거잖아요. 명백한 네. 배임이죠. 이거. 그리고 방통위 입장에서는 승인 조건을 속인 사기를 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까지는 MBN 경영진들한테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네. 오. 집행유예가 있긴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뭐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장대현 회장만 나왔고. 빠져나갔죠. 맞아요. 정작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이 장대현 회장. 이 장대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회장직을 그만두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챙겨서 나갔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쨌든 당시에 그러나 난리였었어요. 여전히 지분은 갖고 있잖아요. 지분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그 돈을 못 채워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에도 나타나가지고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게 이제 4천억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방송 시장이 이미 있는 데서 신문사들이 한꺼번에 그 많은 현금을 채워올 데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신문사 네 군데서 돈 못 채우는 데 있을 거다 막 이런 소문들이 그때 막 파다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MBN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승인을 받은 셈이었던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 장대환 회장은 쏙 빠졌고 갈 때 36억을 가져 나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대환 회장은 난 그때 경영 의사 과정에서 몰랐어요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몰랐다고요? 있는 이른바 이제 이 사장들이 우리 회장님은 몰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어떻게 받은 모를 수가 있어요? 회장인데? 네 거의 이제 조직폭력배와 같은 종편과 행태를 했죠. MBN 매경 이런 분위기를 아는 분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멘트죠. 예.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문제가 뭐 올해 초쯤에 아마 불거졌을 거예요. 네. 올해 초에 좀 불거져서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계속 늦어졌죠. 이제 11월이면 MBN 재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MBN 재승인을 하고 승인 취소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승인 취소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승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방통위 입장인 거고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과연 MBN이 승인 취소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좀 반반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니 처음에 사기를 치고 들어온 건데 이거를 자르지 못하면은 이게 뭐 방통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한상혁 위원장이 뭐 어쨌든 이제 권영철 CBS 대기자에 따르면은 이 한상혁 위원장이 뭐 세상 살면서 남의 밥그릇 뺏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막 이런 말을 했다네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아마 승인 취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 뭐하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살려주고 다 뭐 조건부로 뭐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뭐하러 있어요? 그거? 원칙대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저는 그때 말단이라 뭐 저렇게 윗분들 사이에서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MBN 제 기억이 맞다면 MBN이 그 4천억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좀 달랐던 점은 이미 방송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재를 다 보유하고 있었고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자산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까지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금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건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방통위가 승인을 해줄 때 네. 과연 이거 몰랐을까? 아 몰랐을까? 그때 당시 방통위. 아니 알았겠지. 뭐 모를 저는 리가 있나? 그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임원들이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그 신원조회만 좀 해보면 그럼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긴 하죠. 그 이거는 당시에 MB가 야 줘라 그러면은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차는 다 요식이야. 자본금이 못 모였다.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종편 탕생 자체가 MB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혜택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하나 둘 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다 돼가지고 다 놀랬잖아요.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도 아니고 아마 그 방송통신위원들은 MBN을 날릴 경우 앞으로의 앞날이 굉장히 고달플 것이다 라는 염려. 언론사와 나의 앞으로의 그 청이니까. 어떤 영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누가 우리를 날렸는지 금세 단번에 알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또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뭐 딱 결정한다고 바로 그날로 칼라바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최소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 네, 통해서 네. 이거 뭐 1, 2, 3심 가면은 정권 바뀔 것이고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후를 생각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MBN하고 뭐 현 집권 여당하고 아무런 관계도 되게 적대적이라는 인식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대환 회장이 호남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때 그 총리로 지명됐다가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내 호남 인맥들을 최대한 꼭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내부에 호남 인맥을 최대한 가용해서 어떻게든 MBN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단 회장이 네트워크가 셉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굉장히 셉니다. 네. 언론 사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죠. MBN과 뭐 매경 이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사실 뭐 그 양반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뭐 그 원칙대로 그냥 아웃이지.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정치적 고려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 차원에서 뭔가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아까 김영현 PD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아니 뭐 언론 뭐 승인 취소 관련된 문제에 뭐 대통령이 개입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방송통신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처음에 승인만 받으면 그냥 망고땡 아닌가 뭐 방송을 어떻게 하든 말든 이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조건부로 지금 버티고 줄 있어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지금 뭐 어쨌든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번 재승인 때 취소가 났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기존 그 커트라인 점수를 미달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어쨌든 뭐 이동재 전 기자 관련돼서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때로 좀 미룬다고 해도 이 MBN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예 이 판에 들어갈 때 사기를 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니 뭐 방송국이 크니까 못 잡아놓지 한다면은 이 사기꾼이 돈 벌면은 못 잡아놓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의 구성원들이 있어서 사실 쉽게 결정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방통위에서 뭐 승인 취소가 아니면은 6개월 방송 정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 중단 뭐 그런 이런 처분들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단.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방송사 그 비정규직들한테는 그게 더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승인 취소가 딱 나버리면은 맞아요. 하루 아침에 닿지 않아요. 네. 예. 그동안 유예 기간을 좀 가지면서 이 직원들도 어떻게 좀 이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직을 누군가가 하거나 딴 사람이 그게 인수할 수도 1년이거든요. 있나요? 혹시 승인이 취소가 되면? 승인 취소가 되면은 뭐 어떻게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유예기간 1년인데 그때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당연히 그렇죠. 아니 전두환, 나는 네. 하여튼 뭐 나는 전두환이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평가할 대상조차 아니고 그냥 살인마지 그 인간은. 그런데 그런 게 두렵고 걱정된다면 근데도 원리 원칙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어떨까요? MBN 경영권만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 경영권만. 그래서 MBN을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영방송으로? 왜 안 되면 뭐 MBN 이름도 비슷하겠다. MBC한테 이렇게 경영하라고 한다든지. MBCN 경영진이 잘못한 거니까. 아니 그렇지. 그 사실 봐봐요. 그 예전에 그 언론 통폐합 이거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TBC 인맥들이 전부 다 그 KBS로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인들이 다 TBC가 다 잘리고 뭐 그 직원들이 종사원들이 다 잘리고 그래봐 그건 진짜 뭐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청자들이 동요할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달동네라는 드라마 바로 KBS2로 간판 바꿔가지고 그 다음 주에 계속 나왔어요. 그렇듯이 MBN을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어때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상적일 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문제는 네. 추세가 네. 언론사의 공적 소유에 대해서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지금 정리하는 분위기. YTN하고 서울신문도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판에 지금 MBN을 공적 소유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아니 근데
종사원들이 그러면 왜 그 경영자의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되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그건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유해 기관을 갖고 뭐 그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ITV 사례처럼 그 OBS라는 신생 매체가 만들어져서 결국 ITV 종사자들을 다 흡수하는. 예, 뭐 원하는 분들은 다 이제 데리고 가는 좀 그런 방식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단숨에 이 방송 정지가 딱 나와버린다면 그대로 다 이 비정규직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 있는 거고 광고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비정규직들이 제일 그치, 위험하죠. 이런 철학을 가진 경영진은 당연히 인력부터 줄이려고 할 테고 좀 이 와중에 또 이게 좀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잘못을 하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책임을 묻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유예 기간을 좀 두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경로가 그리고 아니겠나. 옛날에는 TBC가 문 닫고 ITV가 문 닫을 때처럼 ITV는 이제 저 지상파였단 말이에요. 네. TBC도 80년에 TBC도 지상파였고. 근데 지금은 만약에 MBN을 종편지휘를 박탈한다? 뉴스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뉴스 빼놓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MBN한테 뉴스 기능만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저 방송은 방송대로 가고 뉴스 기능만 박탈하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보도 인력들을 뭐 다른 뭐 PD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저 기자직이라면 저기 매일경제에 그냥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착륙 시킬 방법도 있다고요. 그런 걸 생각들 안 하니까 아유 이거 날리면 방송국 문 닫게 되면은 직원들 다 목 잘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아유 또 얼마나 또 매경이라는 큰 언론사로부터 이렇게 또 저기 미움을 살까 이 걱정을 한다고요. 아이디어는 100만 가지야. 맞아요. 김용민이를 꼭 한번 방송통신위원 시켜주시면 이제 TV조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해요. 아, 머리를 굴리면 될 거 아니야. 어? 방송사 구조조정 전문가로 앞으로. 광고 전문가, 방송사 구조조정 전문가.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요즘에 방송사들이 문 닫는 것이 전혀 뭐 어색하지도 않고 뭐 상상 속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 지역 방송 같은 경우 그런데 야 경기 방송 문 닫는 거 봤지? 우리도 문 닫을 수 있어. 까불지 마 이런다는 거야. 아. 어디라고 내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 얘기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듣겠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끝날 때 됐는데. 네, 갔다 와. 아니, 네, 너무 갔다 와. 급해서. 네. 그래요. 똥 싸러 가는 거 아닐까? 아까 뼈도 먹더라고. 그래서 이런 규칙과 원칙을 어기는 데는 철퇴를 맞는다. 위험을 세워야지. TV조선이나 채널A가 이제 멋대로 방송하는 거 봐봐요. 왜냐? 자기들이 문 닫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할 필요가 있겠고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는 TV조선이 아마 자기 목을 잡았을 거야. 이거 이러다가 절단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뭐 무슨 좀 몇 년 지나니까 그런 걱정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지멋대로 방송하고. 그래서 좀 위험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양반 문 닫게 해요. 얄짤없습니다. 그 양반 문 닫게 합니다. 왠지 알 것 같죠? 네, 그래요. 절대로 그냥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원칙을 어기면 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굶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좀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저 잘났다고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얄짤없어요. 뭐 그냥 바로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이제 뭐. 똥 싸고 오니까. 네, 그래요. 아유, 네. 끝났네요.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저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 텐데 네. 다음 주는 쩌날리즘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네. 쩌날리즘으로 여러분들 또 이 미기억에 이 보통 신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밤부터 가서 내일까지 교정을 보고 내일 밤에 인쇄를 맡기고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미디어 비평지가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순간. 교정?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축복이다. 교정 여기까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저번에 한번 교정 한번 폭망하는 수가 있어요. 언제 뭐 대표적인 사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흑역사인데. 얘기하고 다 지나간 얘기인데. 롱롱 오고입니다. 롱롱 오고. 오래전에 오래전에. 오래전에. 네. 네. 원스 어폰 어 타임 시절 때 네. 3면 톱 기사였습니다. 음. 그날 제가 이제 3면 담당 최종 국장한테 넘기기 전에 봐야 되는 담당이었고 제 밑에 이제 5명이나 봤어요. 5명 봤어. 5명 보고 그렇지 교차 검증해야 돼. 교차 검증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뭐가 씌이면은 네. 5명이 다 네, 다 못 봐요. 스킵하는 수도 있어요. 5명이 보고 자기 이름을 썼어요. 저한테 왔잖아요. 제가 보고 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국장한테 넘겼어요. 당연히 6명, 7명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음 날 신문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요? 3면 톱 기사인데 거기 이제 복지부 관련 제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기억이 빠져가지고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그 미디어 오늘에 보면 아침 신문 속고 있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 담당이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신문이 그 더미로 오거든요 사무실에. 이제 그 안 풀려. 이걸 제가 일단 하고 나서 이제 그거 신문을 풀는데 그날 따라 사장께서 일찍 출근을 하셨는데 그 신문을 들고 사장실로 가시더니 야 민부장 들어와. 그랬더니 왜 그러나 또 걔가 들어갔더니 막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그 사실은 헤드라인은 잘 안 본다고. 설마 여기에 오타가 있으랴 넘어갔다가. 오히려. 그 본문에서 이제 본문만 아주 추잡듯이 잡는데. 완전 흑역사였습니다. 그래요. 교정 잘 봐야 돼. 의도했던 건 아니었고. 뭔 소리야 그게. 그래요. 뭐 저희 오타 하면은 참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예전에 수지침을 수치심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또 뭐였더라. 그게 예전에 MBC가 자막에서 무너지고 잠기고 최소 1,200만 명. 그게요 진짜 마가 쓰인다 그러죠. 맞아요. 자막은 진짜 쓰이면은 나요. 그리고 체결실 앞에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세요. 그래 기대를 해 그거를. 번호표 보고 기대하세요. 예전에 또 박원순 시장님은 그 청춘 콘서트를 했는데 서울 광장에 만여 명의 청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가 아가 바뀌었군요. 큰일 난 일입니다. 창간호지 않습니까? 창간호. 뭐? 이번에 창간호잖아. 저널리즘. 특히 교정을 잘 봐야 돼요. 이 컬투쇼에서 나온 얘기인데 교수님 항의하려고 학점 B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잘못 쳐가지고 교수님 B를 주셨습니다. 정말 주름이 늘어가네요. 정말. 중고차 할부. 주름이 들어가십니까? 네, 해보세요. 앰플. 너무 웃어서 주름이 늘어나요. 정말. 중고차 할부 구매 시 본인 준비 서류, 인간 증명서. 인간 증명서. 이것도 있고. CNB 뉴스라는 곳에서 개그맨 유세윤 4살 여친과 교제 중. 4살 차이인데 4살. 황인희 씨는 13살하고 결혼한 걸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13살 차이인데. 이거 재밌는 거 많네요. 이게 오타의 역사는요 각사마다 다 있거든요. 맞아요. 자유형 200m 박태환 출전인데 자유형 200ml. 줄어도 안 보입니다 이런 거. 그래요. 정말 재밌는 오타들이 많이 있었고 예전에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왜? 넘어가십니다. 왜? 없는데 댓글에? 아니요. 댓글이 아니라 제가 오타 이거 보다가 배기가스가 차 내로 유입된다고 생각되면 창문을 열고 주행하세요인데 항문을
아 정말. 아니 지금 웃긴데요. 음. 제가 얘기한 그때는 정말 그 구멍이 좀 진짜 들어오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하늘이 노래졌어. 그것 좀 한번 갖고 있지. 아우 이씨 그 폐기 처분하라고 어찌나 그냥 화를 내신 당연히 폐기 처분하고. 예전에 저희 이승만 때 그때 이제 한자로 신문 많이 나왔잖아요. 그 클대자 대통령인데 아. 개견자. 네, 견통령. 예, 네. 견통령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아마 구속됐나 그랬을 거야 아마. 아우 그 진짜 큰일 나는 그래서 거지. 그 이후로 대통령을 그냥 하나 그쵸. 네. 따로 이게 따로 이제 만들었다고. 예전에 그 글자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했는데 묶어가지고 예. 그래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 네. 하여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